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애들은 사주 보면 안 된다. 하물며 애들 사주를 보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이제 그 근거가 뭐죠? 저는 그 근거를 모르겠어요. 뭐 삼재든 아홉수든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문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반발을 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맞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피는 편이에요. 근데 애들 사주를 보면 안 된다라는 내용의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구전이에요. 구전.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애들 사주를 보면 안 된다는 건지 전 그 이유를 못 찾겠어요. 또 하나, 저는 반대로 애들 사주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차차 내용을 가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반대예요. 애들 사주는 되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대체 애는 몇 살부터 애인가요? 전 그 기준도 되게 웃겨요. 미성년자만 애래요. 자, 사주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600년 전, 2000년 전부터 사주가 시작했어요. 그때 애는 몇 살일까요? 그때 성인은 몇 살일까요? 조선시대에만 해도 평균 연령이 34,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24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한 13, 4, 5이면 결혼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이어져요. 15에 애를 낳아야 30까지 애를 키우면 이 애가 결혼을 해서 살림을 할 수 있거든요. 왜? 34이면 죽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30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주가 나왔을 세대예요. 그런데 그 옛날보다 지금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식 수준이 훨씬 높은데 사주로 봤을 때 이 아이들은 아직 애라서 사주를 보면 안 된다? 도대체 무슨 근거죠? 저는 그 말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말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살 이하면 애라. 아니, 사주가 20살 이하의 아이들은 보면 안 된다? 사주가 성행했던 그 시기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언제부터 나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그럼 성명학은요? 이름을 지을 때 사주를 보고 짓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주를 보겠다고 하면 사주를 다 봐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사주를 안 보겠다고 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시간이 드는 거니까. 그러면 성명학 지을 때 사주를 보는데 그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사주를 어렸을 때 보면 바뀌나요? 사주가? 태어난 기운인데 안 바뀌어요. 사주를 본다고 해서 인생이 안 바뀐다니까요. 사주를 많이 보면 사주가 바뀌어요. 그 무슨 논리예요 그게. 사주는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명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주를 보면 안 된대요. 그럼 사주가 바뀐대요. 어떻게 바뀔 수가 있죠, 사주가? 사주를 많이 보면 사주가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쓰면 바뀔 수가 있나요? 내가 태어난 게 바뀌나요? 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입시 때 사주 보잖아요. 대학 어디 갈지, 어떤 전공해야 될지. 그럼 걔네 미성년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애들은 사주를 보면 안 된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고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애들 사주를 봐주는 사람이 양심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조차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근거가 뭐예요? 무슨 근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의 나이가 도대체 무슨 근거예요? 사주가 나왔을 시대에는 13살 이상이면 이미 성인이에요. 왜 갑자기 20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자, 그러면 애들 사주는 좀 안 맞아요. 그건 있어요. 왜 안 맞냐? 첫 번째, 운이 안 맞아요. 대운과 세운이 안 맞습니다. 저도 보면. 그래서 아이들 사주는 대운, 세운을 안 봐요. 왜? 부모의 역할이 훨씬 커요. 애들은 자기 운이 아무리 좋아도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자기 운의 영향을 많이 못 받아요. 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애들은 운세가 잘 안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가지고 뭐 올해 재운이 있으니까 돈을 벌겠네, 뭐 결혼운이 들어오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운을 안 보는 거예요. 사주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운을 안 봐요. 왜? 결혼은 들어왔다고 결혼하겠어요? 14, 15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그 운을 안 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사주를 안 보는 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애들 사주가 안 맞는 이유, 애들은 지가 어떤 성격인지 잘 몰라요. 하물며 부모도 자기 새끼 사주를 잘 몰라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가 되게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렇게 튀는 거 좋아하고 사람의 주목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아이는 되게 순하고 남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같이 사주를 보러 왔는데, 이 옆에 친구인 어머니가 이 아이의 친구의 엄마예요. 그렇게 모인 건데, 야, 네 딸내미 학예회 때 나가갖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축제 때 나가갖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팀의 리더인데, 그 다음에 학생회장인가 부회장인가 한대요. 그 애가 어떻게 나가고 나서는 걸 싫어하는 애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애들 앞에서 나서기 좋아하고 회장 부회장 하면서 축제 때 나서갖고 댄스 팀을 만들어갖고 나오는 애가 튀는 걸 싫어하는 애예요? 그럼 어떤 애가 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 사주를 잘 모르고요. 이해를 잘 못하고요. 부모도 자기 새끼 사주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되려 이 아이의 적성, 취향, 전공, 이것 때문에 아이의 사주는 꼭 봐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이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얘가 왜 이러지?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알기 위해서 애들 사주는 되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의 사례를 얘기를 할게요. 일단 저는 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제 아이들 사주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해요. 얘가 이런 사주를 가지고 와서 얘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얘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얘가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안 맞네. 이런데 왜 이러지? 이것을 계속 연구하면서 봐요. 왜? 그래야 사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 사주를 계속 봅니다. 그리고 그건 있어요. 제가 제 아이들 사주를 보면요,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자기 사주는 그나마 객관적으로 보는데요, 아이들 사주는 나쁜 걸 안 봐요. 좋은 것만 봐요. 그리고 나쁜 게 있어도 좋은 쪽으로 막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 사주를 제 제자들이나 동료들이나 이렇게 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되려 돈을 내고라도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제가 실수로 원래 봐야 될 거를 못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제 아이들이니까 너무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어서 좀 봐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전 잘못됐다고 봐요. 만약에 그 말에 제가 수긍을 한다면 제가 저희 아이들의 사주를 계속 안 보겠죠. 뭔가 이해가 안 가고 뭔가 희한할 때마다 저는 저희 아이들 사주 보거든요. 그리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거든요. 만약에 그 말에 제가 1%라도 동의를 한다 그러면 안 그러겠죠. 전 1%도 동의를 안 해요. 또 하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고 싶은 일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정말 좋은 대학에 좋은 과를 갔어요. 근데 문제는 졸업을 하고 보니까 이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가 4년 동안 배운 걸 때려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학원을 들어갔어요. 4년을 버린 거죠. 그러니 자기가 어떤 것이 자기 적성에 맞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고민해봐야, 사주를 보고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저는 아이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꿈을 정하기 전에, 꿈이 뭔지 모를 때 사주를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비슷한 실례로 제 제자분 중에 입시학원 원장님이 계세요. 이 원장님이 왜 사주를 공부했냐? 자, 입시학원 원장님이니까 대학 보내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적에 따라 어느 대학 어떤 과를 가면 될 수 있다, 이런 걸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많이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얘가 나중에
자기하고 전공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그래서 대학을 때려치는 애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야, 그럼 이 아이가 원하는 대학, 이 아이의 적성에 맞는 데가 어딜까? 그걸 어떻게 하면 찾아줄 수 있을까? 성적 말고, 성적에 따라서 맞춰주는 거 말고 그걸 찾아주고 싶어서 사주를 공부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주를 기준으로 얘한테 좀 더 맞는 적성, 그러니까 단순히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의 과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조금 더 맞는 적성, 이 아이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사주를 공부하신다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의외로 선생님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아이의 그 성격, 적성, 취향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사주 공부를 많이 하세요. 왜? 이 아이의 얘기만 들어서는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안 돼요. 왜? 아이들은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애들은.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하기 때문에 좀 사주를 보고 좀 정리를 해주면 이 아이도 아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아이한테 좀 제대로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서 나온 출처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은 사주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하물며 제가 아이돌 사주를 보기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애들 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라고 막 뭐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거를 모르겠어요. 물론 그분한테는 그랬죠. 이 아이들은 자기의 길을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다. 자기의 길을 선택하지 않은 20살이 넘은 사람들보다 자기의 길을 이미 선택하고 그 선택을 위해서 5년 10년간 노력하고 그래서 데뷔한 애들이 아이라고 얘기하는 건 난 말이 안 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그거에 떠나 저는 아이들 사주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돌들은 이미 자기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나이를 떠나 아이를 볼 수 없는 거고, 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 아이들이라고 해도 사주를 보고 이 아이의 적성을 알고 이 아이의 성향을 알고 상담을 해서 이 아이가 원하는 길을 찾아주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주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왜? 아이도 알아야 되지만 부모도 아이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려 사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운이 안 맞아요. 안 맞죠. 부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아이는 운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운세를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애들 사주를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사주는 운세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운세는 내가 가진 사주의 플러스 알파지 사주가 운세는 아니에요. 그러니 사주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아직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주를 보고 얘한테 방향을 정해주는 거는 아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거다. 반대죠. 이 아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주를 보고 이 아이한테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맞죠. 그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 방향성을 정해주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럼 상담을 뭐하러 해요? 취업 상담, 적성 상담, 그럼 그거 하면 안 되죠. 우리 심리검사 초등학교 때부터 하잖아요. 그죠? 전 초등학교 때부터 심리검사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왜냐면 저는 심리학과를 다니고 싶었던 게 아주 어렸을 때부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심리검사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적성 나오는데 그건 왜 해요? IQ 검사 왜 하냐고요. 그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똑같이 적성 보는 거라니까요. 그 말이 웃기잖아요. 아이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주를 보고 이걸 정하는 거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거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안 된다. 그러면 애들 심리검사 하지 말아야지. 적성검사 하지 말아야지. 그럼 적성검사 할 때 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은 적성검사를 하면 안 된다.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성검사를 해서 얘한테 어떤 직업이 맞을 거라고 얘기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가. 어디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를 가지고 그걸 뭐 주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것을 주장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그게 무슨 주장이에요. 저는 결론, 애들은 사주를 봐야 됩니다. 저한테 애들 사주 보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되려 그것을 좋다고 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들 보세요. 저는 물론 애들이 와서 보는 건 아니에요. 왜?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 사주를. 그렇지만 부모가 봐서 보거든요. 하물며 제가 되게 재밌었던 사례, 부모가 사주를 보고 너무 잘 맞았나 봐요. 좋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애 사주를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시냐고. 난 부모가 볼 줄 알았어. 애가 전화가 왔네? 고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사주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서 엄마가 같이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나는 솔직히 생각하기에 부모가 듣고 애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봤지, 애가 직접 들어서는 고1이니까 얘가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고1짜리가 다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해가 좀 되니? 라고 물어봤더니, 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줄 알겠대요. 공합대요. 그게 사주예요. 사주는 공자부터 시작해서 유기부터 시작해서 주원장이 책사죠. 제갈공명, 우리나라 율곡이 많은 사람들이 공부했던 학문입니다. 사주의 수준을 그렇게 낮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 민간에 떠도는 그런 얘기를 마치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처럼 하지 마세요. 사주는 애들이 보지 않는 게 아니라 애들부터 봐야 됩니다. 대신 사주는, 애들 사주는 매년 볼 필요는 없어요. 왜? 운세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할 때, 또는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꼭 봐야 됩니다. 하물며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대 30대 때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게 너무 안 맞는다고, 새로운 일을 좀 하고 싶다고, 이런 고민으로 찾아오셨던 분들이 사주를 쭉 보면서, 야,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이걸 알았다면, 내가 적성, 전공, 대학을 정할 때 이런 걸 알았다면 지금처럼 고민하지 않고 조금 더 일찍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사주라는 학문은 원래 이런 학문이에요. 애들은 보지 말라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되려 애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 애들도 사주 본다니까요. 저희 아이들 사주도. 만약에 제가 제 말에 의심이 1이라도 갔다면 절대 이런 말 못하겠죠. 여기까지 힐링철학원 김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